1960년대 미국은 격동의 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암살과 전쟁은 시대를 들이운 키워드로 자리잡았고 권위는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죠. 새로움을 외치는 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에 대한 국가의 대답은 폭력을 통한 통제였습니다. 작금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 폭력이라면 개인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부각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의 면면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념과 현실의 권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오늘의 영화는 시작됩니다. FBI 초대국장 에드가 후버가 자국 내 반체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꽤나 교묘합니다. 감시하는 조직에 정보원을 투입하여 정보를 얻는 작전을 구사하는 것인데요. 일명 블랙 메시아의 출현을 막기 위해 유다를 투입하는 작전은 이 영화를 이끄는 주요 사건입니다. 흑표당의 일리노이 지부장 프레드 햄프턴이 커뮤니티의 친화적인 정책으로 영향력이 커지자 이를 우려한 후보국장은 햄프턴을 작전의 타깃으로 삼고 유다로 선정된 윌리엄 오닐을 투입한 것이죠. 오닐은 FBI를 사칭해 흑인들의 차량을 훔치는 절도범이었습니다. 총보다 배째 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절도죄로 인해 자신이 사칭하던 FBI와 조사실에서 직면한 오닐은 형량 대신 유다의 역할을 이행할 것을 제안받습니다. 배째의 힘을 믿는 오닐은 유다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흑표당 내부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오닐의 시선을 통해 프레드 햄프턴의 행보가 스크린에 투영됩니다. 프레드 햄프턴은 커뮤니티 친화적인 정책과 카리스마 있는 연설 실력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나간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연대를 통해 작금의 차별에 대항해야 된다고 믿었기에 크라운 갱단과 무지개 연합 등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위한 시도도 지속하죠. 이러한 햄프턴의 행동들이 소외된 이들에게 현실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수록 FBI의 모략도 심화되어 갑니다. 윌리엄 오닐은 햄프턴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며 그의 일면을 정확하게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오닐은 시간이 갈수록 햄프턴의 사상에 강화되는 듯한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닐에게 주어진 역할은 유다이기에 그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판단은 오닐의 몫입니다. 프레드 햄프턴과 윌리엄 오닐에게는 국가가 부여하는 공포가 동일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둘의 선택은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죠. 블랙 메시아와 유다는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살아남은 오닐이 살아남지 못했던 건 유다의 결말이었던 걸까요? 진실은 항상 저만치 멀리 있는 듯 했습니다. 시카고 세븐이라고 명명된 이들이
이른바 정치재판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도 베일에 쌓인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언론들의 모습이 비칠 때도 명분 없는 전쟁의 실체를 은폐하려는 제스처가 소리 없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을 마구 내뱉는 리처드 닉슨의 목소리는 테이프에 고스란히 담겨 권위의 쓸쓸한 퇴장을 예고했습니다. 펜타곤 페이퍼와 베트남전 사망자 명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닌 명분 없는 전쟁이 가리키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특정한 층의 권위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순간 고엽제와 네이팜탄은 베트남에 뿌리내렸고 수많은 생명은 총탄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전쟁터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맞서야 할 상대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권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최초의 여성 발행인 캐서린은 펜타곤 페이퍼를 기사화하기 위해 직업적 편견과 공적 압박을 견뎌내야 했고 시카고 세븐으로 명명된 학생들은 재판 내내 줄리어드 판사의 건의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문득 영화 트라이얼 시카고 세븐의 한 장면이 머리를 스칩니다. 시카고 세븐의 담당 변호인 컨실러가 바비 실에게 프레드 햄프턴의 사망 소식을 전할 때 바비 실이 컨실러와 동행한 톰에게 던지는 질문이 인상적입니다. 권위에 대한 저항 의지를 되묻는 그의 모습에서 프레드 햄프턴의 죽음이 교차되며 선택과 결과 앞에서 초연해지는 개인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이죠. 영화 더 포스트는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펜타곤 페이퍼를 기사화함으로써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 벤과 발행인 캐서린이 선택한 결과를 관조합니다. 결과는 펜타곤 페이퍼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은 갈등을 온몸으로 견뎌낸 고통의 흔적과도 같았습니다. 진실이 축적된 역사는 우리가 사는 오늘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한 줄기 믿음을 갖고 선택한 진실이 곧 우리가 사는 오늘일 테니까요.